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목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2022년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개입 정황이 담긴 육성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오늘 공진성 조선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민주당이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 내용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선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아침에 9시 반에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개한 녹취입니다. 최근 지금 벌써 이제 2달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 2달 동안 이어져온 명태균 게이트 의혹과 논란 계속되면서 김건희 여사의 녹취가 조만간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들은 많았지만 오늘 좀 어떻게 보면 뜻밖의 윤 대통령의 육성이 전격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그리 놀랍지 않은 일이기도 했는데요. 이제 놀라웠던 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건희 여사 육성이야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제 공개가 돼서 어느 정도 뭐 익숙해진 측면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 음성이었고 더 나아가서 명태균 씨가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하는 사이란 말인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좀 약간 충격적으로 다가왔죠. 그러나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잘 생각해 보면 그리 놀랍지 않은 이유는 이후에 대통령이 특히 이제 여당 국민의힘과 쭉 맺은 관계를 보면 뭐 말로는 당정 분리 얘기하고 뭐 당의 자율권을 인정하고 당대표를 뭔가 뭐 알아서 뭐 당원들이 결정을 따르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끊임없이 당을 장악하려고 했고 당에 어떻게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해 왔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로 미루어 보면 이때라고 안 그랬을까? 당선되는 순간부터 이 당은 뭐 내 거고 또는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 이제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이제 이후에 모든 국회의원 같은 자리를 포함해서 온갖 관직들을 배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리 놀랍지는 않습니다. 네. 민주당은 해당 제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들으셨던 이 녹취입니다. 오늘 틀었던 이 녹취인데 이거 지금 확보한 게 사실 이제 한참 전에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 시점을 조율을 했을 텐데, 고민을 했을 텐데 왜 오늘 공개했을까요? 일단 이제 이런 녹취가 있다고 하는 뭐 얘기는 전부터 좀 들려 나왔었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이제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이제 그걸 녹음한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 그것 때문에 이제 법률적 검토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폭로를 하더라도 공개를 하더라도 국정감사 자리나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할 거라고 하는 이제 예상이 있었는데 그 예상을 깨고 이번에 이제 기자회견 형태로 했죠. 그러니까 약간 법률적 검토를 하느라 시간이 좀 걸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 녹음을 제공한 이 제공자를 또 설득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시점도 고려를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연일 어떤 이슈들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도 어느 시점에 공개했을 때 더 파급력이 클까,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야당 입장에서 이제 자신들에 대한 유불리 이런 것들 따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좀 전에 들으셨던 이 오늘 공개된 이 녹취, 통화 녹취가 이루어진 시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하루 전날, 그런 2022년 5월 9일입니다. 해당 통화 내용을 한 달 뒤인 6월에 지인에게 명태균 씨가 들려준 것이 지금 녹음된 것입니다. 당시 6월 재보선 후보 공천 직전에 이루어진 이 통화 직후에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천 개입을 입증할 수 있는 뭐 이른바 스모킹 건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일까요? 오늘 이 녹취가.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이게 다 말뿐이어서 이제 그동안은 이제 명태균 씨의 말뿐이었다면 이번에는 또 윤 대통령의 말뿐이어서 윤 대통령의 행위가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말은 그렇게 하고서
행동하지 않았다, 실행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이제 입증할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스모킹건이 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하고, 더 나아가서 또 이것이 공식적으로는 취임 전날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뭐 이건 대통령이 아니라 아직 대통령이 아닌 사인으로서라고 이제 발뺌할 수도 있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죠. 그러나 또 당선인을 그냥 평범한 사인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거의 대통령에 준하는 의무가 어느 정도 주어지는 자리라고 볼 것이냐, 이제 이렇게 보면 뭐 대통령 취임하기 전이라고 해서 뭐 향응 받고 뭐 선물 받고 이래도 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건 뭐 당선인 신분이라고 해서 이제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다만 이제 이 상황이 그러니까 올해 총선 때 명태균 씨가 또 한 번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이제 단수 공천을 이제 요청하는데, 단수면 나도 좋지만 뭐 경선이 원칙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뿐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어서 좀 더 추가적인 어떤 증거나 입증할 만한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나, 아니면 적어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폭로가 좀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스모킹건으로까지 보기엔 좀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있으셨지만 이 부분만큼은 이제 명확해진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동안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경선 이후에 지금 연락을 끊었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습니다만, 그 대통령실의 주장은 완벽히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직접 통화 음성이 공개된 이후에 대통령실은 명 씨에게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내놨습니다. 해명이 좀 애매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도 이제 카톡 김건희 여사와 이제 명태균 씨 간에 주고받은 어떤 대화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됐을 때도 대통령은 이미 명태균과 관계를 단절한 지가 오래됐고, 그다음에 이제 뭐 김건희 씨가 뭐 달래려고 이제 뭐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좀 뭉쳤죠.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그런 해명이 또 거짓인 것처럼 이제 드러나 버리면 결국 이제 그동안에도 핵심적으로 이제 신뢰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을 믿을 것이냐. 우리가 이제 명명백백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 신뢰할 만한 사람의 말을 믿게 되는데, 지금 야당이 구성하는 스토리라인과 여당 또는 대통령실이 해명하면서 구성하는 그 스토리라인 중에 유권자들이 누구 말을 더 믿을 것이냐. 근데 개연성이 점점점 야당의 스토리라인이 더 그럴듯하게 자꾸 들리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뢰의 위기를 넘어서 거의 이제 붕괴 직전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말과 이런 데 이제 신뢰가 가지 않으면 이건 이제 국정 운영의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당장에 뭐가 진짜인지, 이게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떠나서 이제 대통령실의 신뢰 자체에 금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이제 국정 운영할 수 있는 동력 자체를 줄일 수 있다, 동력 자체를 없앨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씨의 음성 녹취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앞선 윤 대통령과의 통화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함께 있었다고 말을 본인이 직접 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이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안 한 거야.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이래 있지 않겠습니다. 알았어, 내가 지금 했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마누라가 딱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네. 자, 보셨겠지만 이 명 씨의 발언에 따르자면 앞서 윤 대통령이 공관위 관계자에게 김영선 공천해줘라 이렇게 한 것이 김건희 여사 때문이었다는 건데,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취임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른바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 나왔을 때 핵심은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거의 의존하는 듯한 느낌, 또는 뭐 그래서 이제 V1이냐 V0냐, 누가 도대체 더 위냐, 뭐 이런 논쟁도 있었듯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심증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또 뭔가 그런 것 같은 분위기가 또 한번 이제 확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제 명태균 씨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얼마든지 이제 변명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그런 유사한 상황들이 이제 연출되고 있으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뽑은 것은 대통령인가 아니면 누구인가. 대통령은 스스로 국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뭔가를 결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부인의 잔소리에 못 이겨서 뭔가를 결정하는 그런 존재인가 이제 이런 의심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마저 어떤 공적인 의식을 가지고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사사롭게 조금 석연치 않은 방식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하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의혹이 줄어들기보다는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대통령의 육성을 공개한 민주당은 불법 공천 개입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증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입니다. 녹취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치러진 22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보다 앞서 대선과 함께 치러진 22년 3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뒷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박찬대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지금 민주당이 오늘 공개한 녹취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추가로 물증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내일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이야기가 아마도 계속해서 나올 텐데 내일 또 추가로 물증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파장 어디까지 갈지 좀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맞습니다. 이제 좀 가늠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국정감사에 이제 뭐 강혜경 씨가 또 출석을 하기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도 오늘 공개한 것 외에도 추가 물증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공세는 더 거세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공교롭게도 국정감사에서 이제 운영위에서 대통령실을 이제 정면으로 이제 노리고 비판을 할 텐데 뭐라고 이제 방어를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도 대통령실도 아마 지금 사퇴 수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 이유가 핵심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사안의 진상을 이제 파악을 해야 그다음에 대응 전략을 짜는데 대통령에게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고 영부인에게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제 대응 전략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이 뭘 공개하면서 공격할지를 예상해야 또 이제 말을 하는데 아무것도 지금 대책이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네. 자, 우연일까요? 검찰이 지금 오늘 이 발언, 민주당의 긴급 기자회견 이후에 명태균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창원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명태균 씨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 명 씨는 검찰을 못 믿겠다, 특검해야 된다 이런 말도 했었고 또 내가 구속되면 다 폭로하겠다 뭐 이런 말을 주변에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선관위에서 수사 의뢰를 했고 이후 1년 가까이 방치됐는데 검찰이 오늘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도 좀 미묘한 분석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제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이제 증거물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정말 어떤 기소를 위한 증거물 확보인지 아니면 뭔가 안심하기 위한 증거물 확보인지 이제 이런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중립성을 뭔가 신뢰를 중립적일 거라고 하는 믿음을 과연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특히 이제 창원지검장 본인도 특히 이제 뭐 친윤 검사라고 이제 사람들이 부를 정도로 약간 성향이 드러나 있는 분이어서도 이것이 과연 이제 정말 열심히 수사할지도 의문이지만 수사를 통해서 확보한 증거를 과연 누구를 위해서 사용할지 또 이제 이런 데서 의심이 많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아무리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더라도 신뢰하지 못할 것이고 계속해서 이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특검을 실시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하는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대통령의 음성이 공개되면서 야당들의 공세도 당연히 거세졌습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한 진상조사에 들어갔고 조국 혁신당은 불과 며칠 전에 지금 탄핵 추진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녹취 공개된 것이 앞으로 이런 흐름을 좀 더 가속화하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뭐 녹취 공개 전에도 조국 혁신당은 이제 뭐 탄핵
탄핵소추 안을 작성을 해서 초안을 공개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집회를 또 시작을 한 상황이니까 사실 이제 오히려 이 행동이 오히려 더 뒷받침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민주당이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동조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2017년, 2016년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로 우리가 이제 되돌아가 봐도 사실 이제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는 사실 적극적으로 발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이제 여론조사상으로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인 이재명 대표로서는 본인 입으로 뭔가를 얘기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당의 공식 입장이 탄핵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거기에 어떤 정무적 판단도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처지 또는 심리적 상태와 물리적 상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탄핵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건데, 하나는 이제 심리적으로 이미 한 차례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대통령이 탄핵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또다시 그런 경험을 반복할 수 없다고 하는 강한 방어 심리, 이것들이 일단 작동하고 있고, 보수 유권자들이나 보수 언론에서도 사실은 그런 것을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제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작동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리적으로 그런 이제 약간의 이제 다른 목소리를 내려면 뭔가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 뭐 친윤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또는 김무성 의원이라든지 뭐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할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외인 당대표 한동훈 대표조차도 사실 이제 그렇게 강한 선명한 입장을 이제 드러내고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도 어떤 다른 이탈표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기는 아직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 반응이 궁금했는데, 자,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은 이 윤 대통령의 통화 녹취 이후에 그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랑 굉장히 이제 대조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뭐 내부적으로 반응이 미적지근했었고, 근데 이제 오늘 녹취가 공개된 상황에서 국민의힘 어느 누구도 공식적으로 뭔가 입장을 뚜렷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야기해왔던 뭐 특별감찰관 추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게 유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제 이 한동훈 대표가 나름대로 이렇게 상황을 좀 중재해 보려고 한 이 노력이 퇴색돼 버렸죠. 그러니까 약간 뒷다리 긁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잘하면 된다는 말을 다수의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2년 반 동안 어떻게 해왔을까가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그 의심은 그냥 이제 덮고 앞으로 잘하자, 이 말에 저는 이제 뭐 저부터도 별로 썩 이제 동의는 안 되고 다수의 국민들도 쉽게 동의는 못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과거에 있었던 일의 진상 규명에 이제 쏠려 있는 상황에서 쉽게 사람들의 생각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여사에서 나아가서 이제 윤 대통령 육성이 직접 공개가 되면서 지금 전국이 안 그래도 뭐 대치 전국이었는데 이게 경랑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1월, 바로 이제 뭐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 11월인데, 이 11월에 이제 굉장히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은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고, 야당은 이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공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1월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법원 판결도 지금 여러 예정이 되어 있어서 정치권이 말 그대로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요. 지금 11월 너무나 많은 뉴스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이게 흘러갈까요? 맞습니다. 오늘만 해도 사실 이제 민주당의 악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과거 일이긴 하지만 이제 민주당 관련해서 무슨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무슨 뭐 1심 판결이 나오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민주당과 관련해서 악재가 없는 건 아닌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관심이 다른 데로 돌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북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바깥에도 안 좋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이 모든 이슈를 삼킬 정도로 주목을 끌고 있는 이 사안을 쉽게 이제 비켜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런 것을 다 이제 이재명 방탄이라는 식으로 뭔가 좀 프레임 전환을 해보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 그렇게 믿고 싶겠지만
그쪽으로 논의가 흘러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다른 이제 폭로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도 11월 뭐 아무래도 올 연말까지도 계속 이 이슈가 모든 정책 이슈를 빨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야기를 한 가지 좀 더 해보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은 일단은 뭐 어떠한 입장도 특히 이제 지도부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고, 그런데 이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뭐 내일 대통령실에 대한 운영이 국정감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만에 하나라도 연이어서 민주당이나 다른 쪽에서 이 추가 녹취가 나온다라고 하면 국민의힘 지도부도 언제까지나 이 문제를 계속 모른 척 한다거나 아니면 반응 없이 그냥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어떤 고민이 가장 크게 될지, 그리고 국민의힘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반응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 없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판단의 시기가 조만간 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사는 길의 한 가지가 한동훈 좀 자제하고 비판 자제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우리가 이제 인정한 상태에서 보수가 공멸하지 않도록 뭔가 좀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해보자. 그런데 이제 점점점 윤 대통령을 끊임없이 이제 보위하면서 함께 사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어떤 순간이 오게 되면 결국 이제 대통령을 버리는 결단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 결단을 누가 먼저 하게 될지, 그 판단을 어디서 먼저 하게 될지 이제 그것은 뭐 알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계속해서 시험대에 오르도록 시험지를 제시하는 것이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된 이제 온갖 의혹을 이제 수사하는 특검법 이제 표결 처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때마다 이제 시험이 한 번 치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 시험지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어떤 답을 이제 정해야 할 것인가, 국민의힘의 이제 108명의 의원들이 이제 시험을 받게 될 것이고 점점점 이제 흔들리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제 결국 이제 당 전체의 결정도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 국민의힘과 관련한 전망으로 이제 특검법에 대한 이제 것들이 결정의 상황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오늘 대통령의 육성 공개가 충격적이기는 하지만 이게 오히려 이게 김건희 여사 특별법과 관련해서 어느 쪽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일단 다음 달 14일 2주 남았습니다. 표결에 예정돼 있고 국회 표결을 한다고 하면 뭐 이전과 같은 형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국회를 통과를 하겠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결국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추측을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지만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이탈표가 이제 지난 재의결에서는 4표 이상이 나왔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악재들이 더 있는 상황에서 당장 14일에 의결을 거치고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재의결을 하게 된다면 그때 뭔가 재의결이 거부되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이제 시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사안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와 관련된 건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의 이제 다수 의원들은 약간은 좀 소극적으로 이 사안을 대통령과 영부인을 분리해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특검법을 뭔가 뭐 처리를 하더라도 그것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무관하게 한 행동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나 과거 의혹의 해명, 이 정도 수준으로 이해했다면 지금 이 오늘 녹취 공개가 좀 중요해 보이는 이유는 이 연관성이 좀 더 드러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김건희 여사를 이제 수사하면 결국 대통령도 수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특검법,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 처리의 부담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분리해서 다룰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 이제 점점점 분명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하면서 국민의힘도 사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이제 판단하는 상황이 오지 않는 한 이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서 전향적 입장을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오늘 녹취 그리고 뭐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게이트 뭔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뭐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들을 빨아당기고 있다라고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사실 지금 굉장히 그 안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지금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전선 투입에 이어서 오늘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뭐 이 도발에 대해서 뭐 여야 모두 규탄 성명을 내긴 했는데,
자,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살상용 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남북한 대리전에 대한 우려, 심지어는 국내에서 국지전으로까지 번지진 않을까 하는 우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확실히 지금 안보가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너무 조명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봐야 될까요? 한편으로는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일부러 약간 긴장을 유발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대북 전단을 띄워보내는 걸 이제 막지 않는 이런 행위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서로 그런 식으로 이걸 이제 뭐 명시적인 도발로 보기 애매한 방식으로 지금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신경전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최근에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이제 정황들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그렇고 오늘 발사한 뭐 미사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며칠 후에 치러진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서 어떻게든 영향을 끼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것이 저는 좀 타당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이제 러시아나 북한은 미 대선에서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후보가 당선되는 쪽으로 뭔가 도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엉뚱하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현 정부에서 굉장히 뜬금없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마치 우방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공격당하는 것이 곧 우리가 공격당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뭔가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 쪽의 전력이 증강되는 것을 상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뭔가 도와야 된다는 식으로 갑자기 확 이제 논의를 펴버렸거든요. 넓혀버렸는데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컨트롤할 수 없는 위험 상황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제 국내적인 어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국정원과 국방부를 이용해서 뭔가 좀 다른 이슈를 키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고 실제로 보수 언론은 대부분 이 사안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더 크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일부 유권자들의 관심을 돌릴 수는 있어도 다수를 그렇게 만들 수는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낮은 지지율의 대통령과 정부, 또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더해지는 안보의 위기감,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전부터 지속되었던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지금 의정 갈등 문제도 전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이 국민들의 불안감, 이게 도무지 이게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어떤 대처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치권 전반이나 대통령.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제 동의하고 어떤 대처가 나와야 되는지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일을 할 수 있는가가 이제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이제 대화죠. 그러니까 국제 상황에서 사실 외교적인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북방 외교를 노태우 대통령 이후에 우리가 굉장히 활발하게 해서 많은 주변 이제 강대국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그 관계를 스스로 지금 굉장히 나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들도 살려야 되고 마찬가지로 국내적으로는 야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갈등 사안이 있는 이해 당사자들과 대화를 좀 더 활발하게 하고 거래를 하고 타협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은 어떠한 타협도 거부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이제 밀어붙이고 있고 역사의 길이 남을 거라고 하는 과도한 신념 속에서 그냥 뭐 돌 맞고 가겠다고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답을 실행할 의지가 없어서 그게 이제 더 암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진성 조선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음성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당선 무효 네 글자를 언급했습니다. 여기도 초대석 정동영 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일단 녹취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화에서 명태균 씨는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이게 윤석열 대통령 말씀인데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참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네. 충격적이고요. 그다음에 5월 9일이면 네. 그 녹음이 이제 10일 날 0시부터 대통령이잖아요. 취임식을 대통령 했죠. 네. 취임식 전날인데. 네. 근데 사실은 대통령 당선인도 최고 공직자입니다. 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네. 당선인 시절부터 국정농단을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본인의 배우자와 함께. 네. 참 국민들로서는 네. 참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구나 하는 그런 자괴감을 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명태균 씨 녹취록을 보면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 마누라 옆에서 여기서 뭐 지 마누라는 뭐 김건희 여사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오빠 명 선생이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이 아침에 이래 놀래서 전화 오게끔 만든 게 이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뭐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뭐 권력의 속살 내부를 들여보는 것 같아서 참 민망하기도 하고 네. 씁쓸하기도 합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상징이 대통령직인데 대통령직 수행을 이런 식으로 2년 반 동안 해왔다는 것이 네. 참으로 우리 국민에게는 불행한 일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앞으로 2년 반이 더 끔찍합니다. 앞으로 2년 반이 더 끔찍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영교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이 오늘 기자회견에 같이 나왔는데 당선 무효를 언급하면서 뭐 여론조사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론조사 조작에 따른 당선 무효용 관련해서도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그냥 이제 그건 뭐 여론조사 조작에 관한 것이고요. 지금 이 김영선 의원 공천 개입, 김건희 여사의 또 그걸 이제 실행한 사람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당선인이고 우리가 여기서 기억이 나는 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근거는 공직선거법 구조의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선언 위반이라는 거예요. 열린우리당이 이겼으면 좋겠다. 뭐 그 열린우리당 제가 열린우리당 의장이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겼으면 좋겠다. 그게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국회에서 탄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 47조 2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공직에 있는 자가 정당의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리고 255의 징역형, 벌금형, 그리고 출마 제한 이런 벌칙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천 줘라 하는 얘기는 삼권 분립을 이렇게 파괴하고 국회를 모욕 무시하고 그리고 정적 죽이기에 나서고 사실상 백색 독재, 연성 파시즘의 길을 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민주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뭐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은 장님 무사하고 김건희 여사는 장님 어깨에 앉아서 조종하는 안전뱅이 주술사다. 뭐 그런 얘기도 지금 녹취에 나오는데 이게 누가 주종이고 약간 아바타 뭐 이런 것도 생각나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참 듣기에 민망합니다만 그것도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됐잖아요. 눈이 먼 무사다. 뭐 칼을 마음대로 휘두른다는 거고 그걸 조종하는 사람이 이제 김건희 여사라는 것이지요. 제가 국민이 불행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의 권력은 지금 사실 무한 권력에 가깝습니다. 제왕적 권력이에요. 사실 조선시대 왕보다 훨씬 큰 권력을 미국의 대통령보다 몇 배 가는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 휘두르는 권력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와 헌법의 정신에 의해서 공화국의 정신에 의해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장립무사처럼 주술사에 의해서 조종되는 그런 아바타 같은 권력이라면 참 국가의 앞날이 암담합니다. 그런 지도자를 믿고 어떻게 앞으로 2년 반 동안 대한민국이 이 험난한 대변혁의 시대 거친 파도를 헤쳐갈 것인가 안타깝습니다. 이게 뭐 상투어처럼 야권에서는 김건희의 나라, 김건희의 나라 그랬는데 상투어가 사실로 드러난 거죠.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명명백백한 사실로. 지금 뭐 녹취를 보면은 명태균 씨는 뭐 김영선 전 의원뿐 아니라 뭐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뭐 서초 보궐 조은희 의원 이거 다 김 여사 선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도지사 공천도 선물이고 국회의원 공천도 선물이고 그러니까 사유물이라는 얘기거든요. 권력이 이 김건희 여사 주머니에 있는 선물이다. 윤석열 대통령 호주머니에 있는 사유물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지요. 권력을 사유화해서 사물처럼 쓰는 것. 그 증거들이 지금 백일화에 다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은 사실상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20%면 사실 스스로 물러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수치입니다. 80%가 사실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민심이 얼마나 성나 있고 그리고 자신의 지금 치부가 부끄러운 내부가 낱낱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윤 대통령이 정직해져야 할 시간입니다. 자신의 양심과 자신이 살아온 인생과 대면해서 국민 앞에 저는 서야 합니다. 뭐 진실,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서영교 단장은 윤석열 검사는 박근혜 대통령 공천 개입 낱낱이 수사에 8년형 구형했고 2년형이 선고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뭐 스스로 하야하시라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이건.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검사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단죄했어요. 공천 개입 의혹 범죄에 대해서는 8년형을 구형했단 말이죠. 검사로서. 법원도 2년형을 확정했고요.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지금. 명백한 탄핵 사유가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용산이나 뭐 여당에서는 이게 녹취가 5월 9일 날 거니까 취임을 5월 10일 날 했으니까는 아직 대통령 되기 하루 전이다, 뭐 대통령 아니다, 탄핵 사유 아니다,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두 눈을 가린다고 해서 하늘이 없습니까? 법은 상식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권력은 대통령 취임한 대통령보다 더 셉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통령이 되면 하루하루 권력이 줄어들지만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있는 대통령 당선인의 권력은 대통령의 그것을 능가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에 그 3조에 보면은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을 명기해놓고 있습니다. 경호도 붙고요. 예산, 인력, 그리고 인수위 설치 등등에 관해서 이건 최고의 권력자고 최고의 공직자지요. 그런데 취임 전날이니까 공직선거법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도 구차한 초라한 변명이죠. 그 예전에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고 그 다음 날 이제 현충원 참배했을 때 제가 그때 중계차를 탔는데 대통령 경호실에서 나와서 경호 뭐 대통령에 준해서 경호를 하더라고요. 뭐 거의 대통령 대우를 당선인 되면 받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당선인 되면 현직 대통령은 안중에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 눈에 대통령 당선인으로서의 일거수일투족이 사실 권력 행사의 그 현장이죠. 근데 이게 지금 공천 개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명태균 씨가 창원 산단 관련 정보를 뭐 사전에 입수했다고 뭐 주변에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는데 이것도 그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기밀 누설한 것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로 인정이 됐는데 진짜 탄핵을 가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그러니까 뭐 기밀 누설하며 국회의원 공천 주고 도지사 공천 주고 또 관저 이전하는데
여러 가지 비리 의혹 있고 명품백 수수 불기소했지만 그 국민이 납득하지 않잖아요. 최순실 국정 개입 농단보다 지금 가지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지금 법률 위반도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엄중한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중하다는 거는 실제로 탄핵을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 녹취를 이게 명태균 씨가 줬을 리는 만무하고 이게 어디서 입수를 했을까요? 저도 이제 여기 오는 도중에 그 뉴스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박찬대 대표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오전에 우원식 국회의장 원래 그 예정이 없었는데 뭐 긴급하게 만나셨다고 들었는데 뭐 어떤 일로 만나신 거예요? 내일 모레면은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해리스냐 트럼프냐 결판이 나는데 오늘 아침까지 저 CNN 뉴스 같은데 분석한 걸 보면 트럼프로 기운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제 그러면 다시 민주당 정권에서 공화당 정권, 특히 예측 불허의 트럼프 정권이 이제 들어서는데 한반도의 운명, 우리는 안보, 또 경제,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국익이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출렁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원식 의장과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국정의 사령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로지 자기 권력 방어에만 골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심지어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어떻게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인상이 짙은데 의회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당선 직후에 여야 의원을 파견해서 의원 외교를 즉각 작동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마 상황이 다르게 전개될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최소한의 이 관계 관리 그런 차원에서 국회가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트럼프 후보는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뭐 우크라이나에 대한 뭐 무기나 장비 뭐 이런 거 지원 다 끊으면은 뭐 그냥 싫어도 종전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해서 뭐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살상 무기 지원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헌법 위반입니다. 살상무기 지원 그것만으로도 왜냐하면 헌법 5조에 그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고 돼 있습니다. 살상무기 지원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국내 정치가 어려우니까 긴장을 일부러 조성하려 한다는 그런 의혹을 면키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저 의원님이 통일부 장관이랑 NSC 의장도 하셨는데 이게 한반도로 전쟁을 끌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인조와 선조가 생각이 납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렇죠. 지도자가 국제 정세를 잘 읽고 슬기롭게 대처했다면 임진왜란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자호란은 자초한 거거든요. 지금도 저 송파구 삼전도에 가면은 왕이 9번씩 땅바닥에 머리 찢고 항복한 그 치욕의 삼전도비가 남아 있거든요. 그 역사적 교훈을 윤석열 대통령이 새겨야 합니다. 대통령의 직무 1조는요. 전쟁과 평화의 두 갈림길에서 평화를 증진하고 전쟁의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책무 1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위반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지금 궁지에 몰렸으면은 뭐 이렇게 할 말은 아니지만 뭐 약간 뭐라도 저 도발 비슷한 게 생기면은 돌파구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정말 그거는 대한민국에 대한 죄악입니다. 그건 범죄입니다. 만일 의도적으로 정권이 전쟁 상황을 조성한다는 것은 그건 재앙이죠. 그건 있을 수 없고
그것은 국회가 아니 민주당이 중심에 서서 그런 상황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앞장서야 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요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뭐 인사청문회에서 아끼고 사랑한 후배라고 호칭을 한 게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는데 직접 대면해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참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은 골라도 어떻게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네. 뭐 그런 공직에 주요한 자리에 앉히는지 그게 네. 참 의문이고요. 얼마 전에 시사인에서 국가기관 10군데를 놓고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최악이 그건 당연히 용산 대통령실이 꼴찌고 최악이고 전혀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믿지 않는 기관이 놀랍게도 방통위였습니다. 세 번째가 검찰이고요. 네. 그러니까 용산 방통위 검찰이 이제 3대 네. 불신 기관이 됐는데요. 여기에 철퇴를 가한 것, 제동을 건 게 그래도 사법부입니다. 10월 18일 날 서울 행정법원이 이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이거든요. 5명이 모여서 하는 그런 그 행정기관인데 이거를 대통령이 임명한 두 사람이 네. 이 KBS 사장도 쫓아내고 임명하고 MBC 사장도 쫓아내려고 하고 YTN도 공영방송에서 민영화로 팔아넘기고 이런 중요한 결정을 무려 135건이나 해치웠어요. 이것은 이게 민주주의와 상식에 어긋난다 하고 위법이라고 판결을 했거든요. 아마 이 정권으로 봐서는 가장 뼈아픈 일격을 당한 셈인데 이 판결은 상식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유린됐고 파괴됐습니다. 공화주의 역시 모욕당하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정말 엄중한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금 탄핵 중인데 뭐 유튜브 같은 데 나와서 보수 여전사 뭐 이런 거 자처하면서 그 판결에 대해서도 그거 국제인권법 그 저 약간 좌파 판사가 판결 내린 거다 뭐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저 유행가 질문이 너무 그냥 차분하게 물어서 화를 낼 수도 없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수의 여전사다. 근데 이제 본인이 4년 전에 국회의원 대구에서 국회의원 경선에 출마했다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2년 전에 대구시장 경선에 도전했다 실패했어요. 근데 지금 방통위원장으로서 국회에서 탄핵당해서 직무정지 상태인데 정치적 선동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최민희 지금 과방위원장 그 방통위원으로 야당에서 추천했을 때 그 민주당 출신 아니냐 이러면서 대통령이 임명을 안 했는데 이진숙 위원장한테는 그런 기준이 적용이 안 되는 모양이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선진국은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제일 심각한 건 상식이 무너진 거거든요. 상식.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건 상식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이 없는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렇죠. 건가요? 비상식, 몰상식이 지배하는 지금 2024년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정동영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